중국이 결국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던 미국에 완전히 넙죽 엎드렸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미국을 달래기 위한 중국의 조치라는 점에서 이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위기에 처한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풀어갈지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저널은 22일자 지면을 통해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서 자체 수출 제한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중국 관리들은 전기자동차나 배터리와 같은 민감한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수출을 제한하는 1980년대의 일본식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월저널에 이어서 중국은 지난 트럼프 일기 때는 무역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본격적인 관세 폭탄 등의 무역 보복을 받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 대응했던 그 방식 그대로 스스로 무역을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월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은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대미 수출 물량을 통제해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기타 비관세 무역 장벽들을 막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1980년대 일본이 미국과의 심각한 무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취했던 자동차 수출 자율 규제 VER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981년 오일 쇼크와 그에 뒤이은 일본차의 무차별 공세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자 일본은 자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방식 그대로 중국은 미국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및 배터리와 같은 품목에 대해서 과거 일본식의 자율 통제에 나서게 된다면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의 비판,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서 낮은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거 밀어내기 수출하면서 다른 나라의 제조업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비난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중국이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 내부 구조 조정을 하는 대신에 과잉 생산한 제품을 수출해서 다른 나라의 불황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난해 왔었습니다. 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고 비난한 데 이어서 지난달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통화에서도 중국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4월 2일에는 상호 관세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관세 폭탄에 직면한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부분의 미국 현지 투자 기회 확보를 대가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대미 수출 제한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과 맞물려서 사실상 항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지난 3월 4일만 해도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는 강력하며 중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4일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경기 침체, 미국과의 무역 전쟁 격화,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미국의 압박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리창 총리는 3월에 양회 개막식에서 경제가 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경제 성장의 추세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파도를 가르며 미래를 향해 꾸준히 항해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부는 과감하게 미국을 향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진핑은 지난 4년간 방치하면서 성장보다는 억제를 가해왔던 IT 기업 지도자들을 불러서 민영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주창했지만 중국 공산당 핵심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대미 외교의 방식을 투쟁이 아닌
비굴한 항복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이렇게 돌연 미국을 향해 자세를 낮춘 배경에는 중국 경제의 어려운 현실도 있지만 트럼프 이기 초반부터 미국에 강경하게 맞선다면 중국을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고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60% 관세를 예고했지만 취임 후에 일단 10% 추가 관세만 발표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 후 추가 관세 10%가 부과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통과 의례 정도로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미국의 농산물 등을 향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의 자존심을 위한 조치였지 본격적으로 미국과 맞붙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 각서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각서는 중국 등 6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고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서 미국의 기술, 핵심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기타 전략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겠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양자, 생명공학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도 제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띵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PIIE의 마틴 코첸보는 중국은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양보안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싶어 한 만큼 실망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컨설팅 업체인 로딩그룹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 대선 관망세 속에 지난해 4분기 중국 기업들의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포함한 건데요. 이 북미 신규 투자 발표액은 1억 9,100만 달러 한 2,7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넘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저점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는 개인과 기업의 이중과세를 면제해주는 미중 세금 협정 및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 시 사용되는 가변 이익 실체 관련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코첸퍼는 이런 협약을 없애게 되면 투자자들이 세금이 매겨질지도 모르는 만큼 매우 불확실하고 복잡해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을 겨냥한 조치도 내놨습니다. 중국의 전 세계 조선 산업 점유율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중국의 조선업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중국의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공고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려면 수억 원의 입항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2,950억 달러 한 421조 원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문제 삼으면서 이를 바로 잡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잇따라 발표한 대중국 견제책들로 인해서 협상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의 강대강으로 대결해서는 결코 승산도 없고 또 모든 피해를 중국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인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대한 자율 수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 강경론의 배경에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 내 입지 약화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신문이 23일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시진핑 인사권, 정책 결정권마저 빼앗겠다는 제목의 정세분석 유튜브로는 3237회를 통해서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였던 시진핑 주석이 중국 내 공산당 핵심 세력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인사권이나 정책 수행까지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중 간 충돌 상황에서 칼자루를 완전히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이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과의 대결에서도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강공을 펼칠 수밖에 없고 시진핑은 역으로 중국 내 입지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미국의 선처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초만 하더라도 미국과 한판 붙자던 중국이 갑자기 꼬리를 내린 배경에는 이런 정치적 함수가 담겨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시진핑에게 닥친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과연 위기를 맞은 시진핑에게 손을 내밀지 아니면 더욱 흔드는 정책을 펼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는 오롯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